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렉스 쉐어즈에서 출시한 커버드 콜 플러스 레버리지 ETF 출시가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과도 확인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커버드 콜 절반, 레버리지 절반 전략을 가져와 갑니다. 커버드 콜이 주가 하방이 강한 것을 레버리지 이용해서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 스트레티지, 엔비디아, 테슬라를 투자하는데 그 사이에 배당금도 받으면서 본주와 주가 흐름은 똑같이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그 사이에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ETF입니다. 제가 이 전략을 초보자분들께 왜 추천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미 커버드콜 플러스 성장자산 프로젝트를 약 6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시간은 1월 17일, 그 당시 고점이었습니다. 단기 하락장이지만 커버드콜의 단점, 주가 하방 압력을 그대로 받고 올라갈 때는 상승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 레버리지, QAD를 모아가면서 높은 자산 성장을 가지고 있는 전략을 섞어서 투자의 안정성을 올리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지만 실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현재 9%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투자 금액은 4,4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7천만 원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울티가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합치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제가 투자 금액을 늘지 않고 이대로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렉스 쉐어즈에서 크로스 인컴 ETF는 개별 종목 투자 난이도를 낮추는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에 분배금이 남아서 내가 선택한 종목이 앞으로 주가라든지 높은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지만 주가라는 게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초보자 경우에는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인컴이 발생했을 때 그 인컴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주가 차익을 보다는 덩치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드메스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제가 목표 분배금을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늘리면 오히려 세금면이라든지 수익률 저하가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 종목 ETF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일드메스 주가가 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성장주 장기 투자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ETF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주가와 배당을 합쳐서 재투자함으로써 TR 수익률, 덩치를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출시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성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가 NBII, 보라색 선 차트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커플링 되면서 잘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를 완전히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평균 주 분배율은 주가 대비 0.7% 가까운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이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분배금이 떨어지겠죠. 예상 월 분배율은 2.9%, 약 3% 지급이 됩니다. 그럼 1년 기준으로 36% 예측이 됩니다. 성과를 보시면 위에 NBII 단순히 투자하고 분배금을 모았을 경우에는 2달 동안 분배 수익률을 6%, 주가 29% 포함해서 35%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세후입니다. 양도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NBII를 내가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덩치가 약간 좀 더 커졌습니다. 36.1%. 그리고 엔비디아를 그대로 그 시기에 투자했더라면 33% 수익입니다.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만 봤을 때는 이 투자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자료를 보실 때 주가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고 테슬라는 이 사이에 거의 횡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주 분배율은 주가 대비 거의 0.9%, 1% 가까운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예상 월 분배율은 4%, 1년 기준은 4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주는 흐름만 보여준다면 높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과를 보시면 TSI는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9%, 분배금 수익률 그 사이 6%, 그래서 마이너스 3%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0.1%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했더라면 마이너스 3.7%.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TSII, 횡보의 경우에는 재투자했을 때가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차트 경우에는 시작부터 갑자기 급등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패턴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ETF들보다 주 분배율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급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옵션 수익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분배율이 1.3%, 예상 월 분배율 5.7%, 1년 기준에서는 대략 70%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격을 보면 거의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마이너스 6%, 그 사이 받은 분배금 11%, 합쳐서 5% 수익률 보이고,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3.6%. 생각보다 이렇게 급등락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면 재투자했던 분배금의 가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재투자 수익률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떨어졌지만 아직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래티지입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코인베이스하고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약간 지금 최근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MSCI는 주 분배율 0.93%, 예상 월 분배율 4%, 1년 기준에서 48% 예상이 됩니다.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5%, 분배금 수익률 7%, 합쳐서 1.4%, 분배금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1.2%, 스트래티지를 투자했더라면 1.1%입니다. 거의 지금 3개 종목이 전부 다 보합 수준이네요. 차트 흐름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일 때는 엔비디아 투자도 좋고, 그 다음에 커버드콜 ETF 투자도 괜찮다. 특히 횡보의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퍼센트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힘들지만, 테슬라는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져서 생각보다 성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 퍼센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64%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다. 너무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좀 성과가 저조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변동성이 크진 않았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렉스쉐어즈에서 이 ETF의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운용 규모와 호가창이 얇습니다. 운용 규모로 보시면 거의 다 100억대이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구간에 100주시 정도만 걸려 있습니다. 울티를 확인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이 호가창의 가격 차이도 갭차가 좀 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갭차만 하더라도 거의 0.5%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수할 때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대신 작은 금액, 그리고 좀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커버드 콜이 주가가 녹는데 일드매스를 왜 투자하냐, 이거 투자에다 물 탔다가 폭망했다. 근데 사실 일드매스를 투자해서 폭망한 게 아니라 개별 종목 투자를 못한 겁니다.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이 좋지 않은데 과연 개별 종목 ETF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선택하실 때는 지금 주식 가격이 저렴한 가격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힘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 기간, 개별 종목 투자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설정한 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 1년 동안에 주가가 100불에서 200불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가면 투자 기간도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투자 목적이 자산 성장인지 아니면 현금 흐름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다릅니다. 렉스쉐어즈에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 성장과 현금 흐름을 같이 묶어서 TR 수익률, 몸통을 크기를 키우는 작업인데, 내가 자산 성장만 보겠다 하면 사실 개별 종목을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런 반복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사실 렉스쉐어즈로 통해서 단기 매매라든지 그렇게 적합한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ETF 문제가 아니라
본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WS QAD를 이미 벌써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제가 AWS 선택한 이유는 이미 올해 수익이 난 부분이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면 저는 마이너스 난 대로 올해 손익통산을 통해서 세금을 줄 수 있는 전략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AWS를 선호하는 것이지 초보자라면 굳이 마이너스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묶여있는 ETF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렉스 쉐어즈의 소통 톡방이 있습니다. 이 ETF가 운용 규모가 작다 보니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렉스 쉐어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저는 이 톡방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렉스 쉐어즈 ETF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저보다 더 빠르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슬라,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엔비디아가 큰 조정이 와서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저도 울티는 만축으로 두고 있지만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울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렉스쉐어즈의 종목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차익도 조금씩 얻어가면서 높은 분배금,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분배금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스위칭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울티는 그에 반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죠. 제가 렉스쉐어즈를 관심을 갖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매달마다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커브드 커 플러스 레버리지 투자가 생각보다 좋은 전략으로 쓸 수 있는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